영월은 단종에 대한 기억을 가장 많이 가진 곳입니다. 단종 유배지였던 청령포와 관풍원, 단종이 묻힌 장릉이 영월에 있고 단종을 따르던 충신들에 관련된 장소들도 곳곳에 있지요. 이 장소들을 월중도 속 그림을 참고하며 여행해 보겠습니다. 월중도는 단종 유배지와 단종을 지키고자 했던 충신들과 관련된 장소를 그림으로 엮은 8폭짜리 화첩입니다. 1791년에 단종릉인 장릉 일대 사적을 정비했는데 이때 정조 임금에게 보고하기 위해 제작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만 11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단종은 즉위 3년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상황으로 밀려났고 사육신의 복위 시도가 실패한 뒤 노산군으로 강등돼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처음 머물렀던 곳이 청령포입니다. 청령포는 서강이 구불구불 흐르면서 만든 지형으로 3면이 물길에 쌓여있고 나머지 한쪽은 높은 봉우리라 배가 없이는 드나들 수 없습니다. 산이 많고 그 사이로 동강과 서강이 흐르는 영월과 정선 일대엔 이런 지형이 많이 보입니다. 월중도에 그려진 모습을 보면 청령포 주변 바위 봉우리들이 뾰죽뾰죽 날카로운 칼처럼 묘사되어 있네요. 청령포는 그야말로 섬 아닌 섬이고 단종에겐 감옥 아닌 감옥이었을 테지요. 그림에 보이는 비석은 영조가 직접 쓴 단묘 재본부시 유지라는 글씨를 새긴 것으로 단종이 영월부에 있을 때의 옛터라는 뜻입니다. 정조의 어명을 받아 단종이 거처하던 터에 쌓은 2층 기단도 보입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단종이 머물던 집이 복원돼 있습니다. 청령포엔 소나무 숲이 울창한데 그중 한 그루가 단종 어소를 향해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있을 때 이 소나무 줄기에 걸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는데 단종의 슬픈 모습을 보고 탄식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관음송이라고 합니다. 청령포에 갇혀있던 단종은 큰 비가 내려 거처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영월 관하로 옮겨가게 됩니다. 영월 관하에서 단종이 머물던 곳은 객사의 동익헌인 관풍헌입니다. 객사는 고을마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중앙 건물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좌우 익실은 공무로 여행 온 관리나 사신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영월 객사는 내성관이라 했고 동익헌을 관풍헌, 서익헌을 만경헌이라고 했습니다. 관풍원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자규루가 있는데 세종 때 지은 것으로 처음 이름은 매중루라고 했습니다. 단종은 이곳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자규세에 빗댄 시를 지었습니다. 자규는 두견이라고도 하는데 피를 토하며 구슬피 운다는 전설이 있다네요. 피를 토할 만큼 큰 슬픔이라니 단종의 심정이 바로 이랬겠지요. 단종 이후 매중루는 자규루로 불리게 됩니다. 자규루는 선조 때 홍수로 무너져 없어졌다가 정조 때 옛터를 찾아 중건됐고 같은 해에 객사도 다시 지었습니다. 영월 관하 중 지금은 관풍원과 자규루만 남아있고 관풍원 건물은 근처에 있는 사찰인 보덕사에서 포교당으로 이용하고 있다네요. 보덕사도 단종과 관련 있는 곳입니다. 신라 때 처음 지은 절인데 단종이 노산군으로 감봉돼 유배 왔을 때 노릉사로 이름을 고쳤다가 단종이 복이 되고 장릉이 조성될 때 원찰로 지정되면서 보덕사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단종은 관풍원에서 16년 3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종이 영월에 있던 1457년 경상도 순흥에 유배가 있던 단종의 또 다른 숙부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실패해 사사됐고 장인인 송현수도 이 일과 관련해 교살형에 처해졌지요.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맸다. 고 세조실록에는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세조 측에서 기록한 것이고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또 전해집니다. 18세기에 편찬된 장릉지에는 활끈으로 노산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고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왔으나 차마 전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자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하는 야사도 전해지고요. 단종이 사약을 마셨든 다른 사람이 목을 졸랐든 사약을 내린 건 사실이고 예로써 장사 지냈다고 실록에는 적혀있지만 백성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단종의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고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어명이 정말 있었는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누구든 감히 나서서 단종의 장례를 치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영월 호장 어뭉도입니다. 호장은 지방 관하에서 일하는 향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어뭉도는 세 아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동을 지산 기슭에 묻었고 혹시 함께 있다 화를 당하면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단종이 세상을 뜨자 단종을 모시던 시녀 6명이 강물에 몸을 던졌는데 동강의 이 벼랑을 낙화암이라고 합니다.
낙화암에는 영조 때 이 6사람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민충사가 있지요. 그런데 영월군에서 관광지 개발을 위해 다리를 놓고 분수대 공사를 한다면서 낙화암을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놓고 표현을 못했을 뿐 영월 사람들은 단종의 무덤이 어딘지 알았고 시신을 거둔 사람이 어몽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종 11년에 사람을 보내 단종 무덤에 제사를 올리게 했는데 이 기록에 무덤 위치가 나오고 마을 사람들이 군왕의 묘라 부른다는 사실과 고을 아전 어몽도가 장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왕이 선왕의 능에 참배하는 게 아니라 노산군 묘에 취재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주었고 선조 때에는 무덤에 장명 등이나 망주석 같은 성물도 세웠습니다. 숙종 때에는 복위대 단종이란 묘호를 받았고 나라 차원에서 왕릉의 격식을 갖추어 장릉을 조성했습니다. 급하게 묻은 묘지에 뒷날 격식을 갖춰서 그런지 장릉은 왕릉 배치가 다른 왕릉들과는 다릅니다. 보통 왕릉들을 보면 홍살문을 지나 정자각까지 참도가 일직선으로 이어지고 그 동선이 정자각 뒤 언덕처럼 된 곳에 능침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장릉에서는 참도가 90도로 꺾어져 있고 정자각 뒤 언덕 위에 능침이 보이긴 하지만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장릉에서는 능침으로 가려면 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입구 쪽 역사관 옆에 있는 길로 가야 하지요. 장릉은 성물이 소박하고 무인석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릉에는 다른 왕릉에서는 보이지 않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건물들이지요. 입구 쪽에 있는 낙촌 비각은 단종의 묘를 찾아내 제사를 올렸다는 영월 군수 박충원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박충원이 무덤을 찾아낸 게 1541년이라고 했는데 실록에는 1516년 기사에 이미 무덤 위치가 밝혀져 있고 1540년에도 승지를 보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서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은 영조 때 세운 겁니다. 처음에 청주에 세웠다가 1759년 영월로 옮겼는데 세월이 흘러 허물어지자 1970년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고 합니다. 어몽도는 순조 때 공조판서로 추증되었고 고종 때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어몽도 기념관도 장릉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화재로 무너진 뒤 터만 남아있다네요. 장판옥은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종친, 충신, 황관, 궁녀, 노비 등 268명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장판옥 맞은편에는 이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배식단이 있지요. 단종을 따르던 충신들을 기리는 장소로 장릉 밖에 창절사도 있습니다. 사육신을 비롯한 단종의 충신들을 모시기 위해 강원도 사람들이 건립하고 숙종에게서 창절이라는 사액을 받았지요. 창절사는 충신들을 기리는 사당인 동시에 유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 서원이기도 합니다. 사육신을 비롯해 수양대군의 왕이 찬탈에 반대하고 단종을 따르던 사람들은 당대에는 대역죄인 취급을 당했지만 17세기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명예회복이 시작됐고 결국에는 만고의 충신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영모전은 단종의 영정을 봉안한 곳인데 영흥리 마을의 선앙당이기도 합니다. 중종 때 단종의 무덤을 찾아 제를 올린 이듬해 영정을 봉안했는데 그림 속에서 단종은 백마를 타고 있고 웬 노인이 머루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림 속 노인은 추익한이라는 인물로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는 팍백년의 편지를 받고 머루와 다래 같은 상과이를 따다 드리며 단종을 보살폈다고 하네요. 하루는 단종이 골룡포 차림에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계신 곳으로 가보니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고 합니다. 단종이 태백산 산신이 되었다는 전설인데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지요. 관에서 주도의 유교식으로 치러지는 단종 제례든 민간 신앙에서 마을신이나 산신으로서 제례를 받든 사람들은 늘 단종을 추모해왔고 이것이 확장돼 1967년부터 영월에선 단종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단종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월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단종 문화제 역시 성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네요.